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보고 하는 고전의 기격사주 해석편, 오늘도 높이 출세하고 말년까지 복을 누린 기격사주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의 사주 해석은 자연의 이치와 변화의 논리를 바탕으로 사주의 격을 찾고 또 방향을 제시하며 자연의 이치를 따서 격을 표현하고 있어 그림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만세력 어플로 자신의 사주를 띄워놓고 고전 해석을 비교해 보시면서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천지 화기격입니다. 천지의 중화된 기운인 인묘진이 사주에 다 있으면 일찍 출세하여 민심을 다스리는 유능한 관리가 되어 말년까지 복을 누리는 기격을 천지 화기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인묘진은 방위로는 동방의 목방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방위이고 계절로는 만물이 생장하는 봄철의 시기입니다. 또한 목은 생명을 뜻하고 또 인의 예지신의 오상으로는 인에 해당하여 이것을 천지 중화된 기운으로 보아서 사주 안에 인묘진을 모두 갖춘 것을 천지 화기격의 기격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화기격의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인묘진이 모두 있고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섞이면 격을 이룰 수 없고 특히 태어난 연도의 천간인 연간이 갑을의 목이나 병정의 화년생이 천지중화의 인묘진을 얻었을 때 격을 이룬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례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서의 사주는 병인년 신묘월 경진일 무인시의 사주로 병년생이 지지에 인묘진의 천지 화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 천지 화기격을 형성하였고 거부의 사주도 을묘년 무인월 경진일 경진시의 사주로 을목년생이 지지에 인묘진의 천지 화기를 모두 갖춘 천지 화기격입니다. 현대적 해석을 내려보면 상서의 사주는 토생금을 받는 금의 세력과 목의 생을 받는 화의 세력이 화금 상쟁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기운을 통관할 수의 기운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수의 기운이 없는 것이 이 사주의 결핍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부의 사주도 보면 여기도 토생금을 받는 금의 세력과 목의 세력의 금목 상쟁의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수오행이 통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도 수오행이 없는 것이 이 사주의 결핍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는 을목년과 병년생이 지지의 인묘진의 천지 화기를 갖추어서 높이 상서의 직위에 오르고 또 나라의 거부가 되어 말년까지 복을 누린 기격의 사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감리정의격입니다. 감은 술을 말하고 리는 화를 말하는데요. 수의 정의는 자수이고 화의 정의는 오화인데 사주에 이 정의인 자와 오가 같이 있으면 과거에 합격하여 조정에 선발되고 높이 출세하여 말년까지 복을 누리는 기격이 되는데 이것을 감리정의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역 8개 중에 수의 자리인 감의 바른 자리는 자이고 화의 자리인 리의 바른 자리는
오로 자수와 오화는 수와 기재 이상으로 서로 교류하여 완성의 의미를 이루는데 이것을 기격의 의미로 본 것입니다. 갑리 정의는 자년생이 오화를 보는 것, 즉 갑자년생이 갑오, 병오, 경오, 시를 얻은 것이고 경자년생이 갑오, 경오, 시를 보는 것이고 임자년생이 병오, 시를 얻은 것이 갑리 정의이고 반대로 오년생이 자수를 보는 것, 이것은 무오년생이 무자시, 경자시를 얻은 것, 갑오년생이 병자시, 무자시를 얻은 것, 병오년생이 임자시, 경자시를 얻은 것, 경오년생이 갑자시, 병자시, 경자시를 얻은 것을 갑리 정의격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생이 자수를 보는 것보다 자년생이 오화를 보는 것이 더욱 반듯한 갑리 정의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랑의 사주는 무오년 갑자월 병신일 무자시의 사주로 연지에 오화가 있고 월지와 시지에 자수가 있는 갑리 정의를 형성하였고 참정의 사주는 경오년 경진월 갑자일 갑자시의 사주로 이 사주도 역시 연지에 오화가 있고 일과 시에 자수가 있는 갑리 정의를 형성하여 참정과 실랑에 오르고 말년까지 복을 누린 기격의 사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 보고 아는 고전의 기격 사주 해석, 오늘은 해 뜨는 동방의 기운이며 만물이 생장하는 기운인 인묘진을 기보는 천지 화기격과 음양을 대표하는 기운인 수와 화의 바른 자리를 의미하는 자수와 오화의 관계인 갑리 정의격을 탐구하였습니다. 고전의 사주 해석은 현대에서 중이 쓰는 오행의 균형보다 출생과 말년을 보는 연과 시를 중이 쓰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현대 사주 해석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